원장님 혹시 최근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요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가 불안이잖아요.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이것은 나다. 불안한 게 오히려 네. 좀 덜 불안한데 일이 없는 게 좀 더 불안하고 네. 성과를 너무 잘 냈고 큰 프로젝트를 잘 했는데 그냥 갑자기 돌연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떨 때는 오히려 적절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더 불안이 높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포린 최진솔 에디터입니다. 마인드맨션 의원의 안주연 원장님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맨션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연입니다. 사실 저도 불안도가 좀 네. 높은 편이라서 오늘 네. 너무 콘텐츠 기대가 되고요. 적임자를 배웠군요. 원장님 혹시 최근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요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가 불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와닿았고 그 불안 뒤에 숨어있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알겠고 너무 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의 내담자분들이나 불안을 고민하는 직장인들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네. 불안이가 이렇게 불안할 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설계해 나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이것은 나다. 하지만 거기서 좀 긍정적인 면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 불안이 어쨌든 처음 시작점인 것 같아서 네. 그 지점을 오늘 한번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불안도가 높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불안도가 높은 편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못하면 지금의 어떤 위상이 깎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오히려 적절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더 불안이 높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분들은 타고나게 잘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불안에 의해서 이미 성취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불안을 이미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 불안한 사람들의 그 양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성과를 너무 잘 냈고 큰 프로젝트를 잘 했는데 그냥 갑자기 돌연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네. 불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불안이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거랑 되게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불안이 높은 분들은 이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지치게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퇴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불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중 불안이네. 이중 불안이죠. 불안이 사실 굉장히 이 소모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감정이에요. 누구와 잘 소통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혼자 사귀다가 너무 번아웃이나 소진이 와버려갖고 내가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케이스입니다. 네네. 사실 옆에서 볼 땐 전혀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렇게 불안도- 하느라고 또 무지내를 쓰고 계신 거죠. 회사에서도 당연히 불안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주변과 얘기도 하고 그 자체에서 이미 조절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불안은 인지하고 다뤄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맞아요. 또 굉장히 이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은 나한테 새로운 직무가 올 때, 또는 책임이 무거워질 때거든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승진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거 이렇게 어떤 중책을 맡았을 때 불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는 아직 없고 근데 불안은 막 처음이니까 더 강하게 엄습하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오신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사실 믿고 맡겨주는 건데 기쁜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네요. 기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도 만족시키고 싶다는 좋은데 만족시켜야만 된다는 불안이 되죠. 네. 아까 얘기해주신 그 적정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좀 귀에 들어왔는데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정 불안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된 심리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같이 어떤 성과를 내거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불안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나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불안할 때까지는 X축이 불안이고 Y축이 성취라고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나의 한계치를 맞이하면 플래투를 이뤄서 이렇게 더 긴장하거나 더 불안하다고 해도 더 늘지 않는 시기가 있고 그 한계를 또 지나가면 오히려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 불안이 과도해지고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나의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일을 더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 그리고 팀의 적정 불안도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강도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사실은 알아요. 학창 시절 같은 때 생각해봐도 어떤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같은 거 있을 때 적절하게 불안할 때는 오히려 너무 놀지 않고 잘 대비도 하고 맞아. 공부도 미리 하고 오히려 불안이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경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를 하죠. 너무 이 불안이 너무 과해지거나 내가 감당하기에 과한 불안이 왔을 때는 오히려 시험을 망치거나 오히려 압도돼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괜찮고 특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걸 자기가 좀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고민인 게 이 감정을 외면을 넘어서서 네. 그냥 이 감정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불안한 네. 게 오히려 네. 좀 덜 불안한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없는 게 좀 더 불안하고 네. 뭔가 일을 되게 잘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 했으니까 뭐 하지? 다른 프로젝트로 바로 착수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을 힘들다고 느끼는 그 시그널을 그냥 아예 무시를 네. 하는 걸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꾸로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하고 쉬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게 요즘 사실 MZ세대에서 되게 많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불안만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 불안하면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원동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불안이 되게 중요한 어떤 발전과 성장과 성과에 대한 원동력은 맞는데 불안이 단일 원동력은 아니거든요.